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여행업과 환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이 너무 지금 안 좋아서 네. 한숨만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그 NHN에서 인수했던 여행 박사 거기서는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그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 창업주가 계셨고 NHN에서 인수가 됐으니까 이제 NHN에서 이제 여행 박사를 관리하려고 이제 관리자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이메일을 자기는 진심을 다한다고 썼는데 그 약간 뉘앙스나 이런 글 때문에 지금 좀 뭐 뉴스에 많이 나왔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창업주분이 차라리 나한테 다시 회사를 달라고 이런 상황도 펼쳐지고 자유투어는 그때 말했듯이 기자가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사무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직, 그러니까 유급휴직이면은 그나마 돈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데 무급휴직을 내년까지 지금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드냐면 너무 이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아예 그냥 장사를 한 명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투어 예를 들어 3분기 패키지 송출객 수가 868명이에요. 868명. 초등학교 훈화 시간에 868명, 훈화 요즘 안 하나요? 훈화 시간에 전교생 1000명 모은 거. 요즘은 그 수준밖에 안 할걸요? 네. 안 하요. 죄송합니다. 너무 얘가 고리타분했죠.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운동장 채운 것만큼밖에 못 보낸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3분기에 패키지 송출객을 몇 명 보냈는지 아세요? 하나투어가? 62만 명이요. 62만 명인데 868명. 거의 뭐 비율이 99.9% 감소했어요. 0.1% 남은 거예요. 아마 868명도 패키지 이거 뭐겠어요, 결국.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했겠죠. 무슨 울릉도 관광 패키지 뭐 요거 해가지고 겨우 요거 된 거예요. 뭐 충주 속리산 막 지리산 해가지고 요거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예 못한 거예요. 868명은 필요가 없는 수치고 하나투어가 거기다가 이제 패키지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직판 여행사, 간판 여행사 아시죠? 그러니까 간판을 다는 간판이 아니라 간접 판매. 그러니까 하나투어는 본사 모두투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1, 2가 자유투어가 3이에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1, 2가 다 간접 판매예요. 뭐냐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본사는 있죠. 뭐 저기 어디 있죠? 종로과 소흥동에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우리 대형마트 아니라던가 아니면 가두 매장식으로 집 옆에 대리점 간판을 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팔면 하나투어 모두투어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상품을 우리는 직접 사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직판이에요. 노랑풍선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싼 거죠. 근데 직판 여행사든 간판 여행사든 지금 다들 뭐 아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간판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런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갈 지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패키지가 주력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패키지를 주로 누가 가요? 최소 40대 아니면은 할아버지, 그렇죠, 할머니들 부모님 보내드리죠. 세대. 네. 왜냐하면 그게 맨날 가이드가 뭐 말 많잖아요. 가이드가 무슨 괜히 가가지고 이상한 꿀을 사게 만들고 무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너무 가격이 싸니까 패키지 가격이 싸니까 가이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소개해가지고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게 지금 5, 60대, 70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은 지금 뭐 하냐면 개별 여행을 가요. 다 이게 자기가 알아봐가지고 앱으로 해가지고 막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왜 더 심각하냐면 만약에 살아나도 코로나19의 면역력이 가장 약하신 분들이 20, 30대보다는 윗세대예요. 그럼 윗세대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여행을 더 꺼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주력으로 하는 여행에서는 살아나기가 더 힘든 거죠. 만약에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 30대 젊은 애들은 이제 모여서 조금씩 검색해서 사람 없는데 막 이게 찾아갈 거예요. 그럼 하나투어 패키지 상품을 이용 안 하는 거죠. 그냥 3, 4, 5 모여서 친구들끼리 연구해서 가는 거죠.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로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어렵고 거기다가 면세점, 호텔, 여행 삼각편대를 구성했잖아요. 이게 잘 될 땐 정말 좋았죠. 왜냐하면 자 패키지 여행으로 데려와요. 중국 여행을 데려와서 하나투어가 마크 호텔을 운영했거든요. 마크 호텔에 투숙을 시켜요. 그다음에 둘째 날 일정에다가 면세점 넣는 거죠. SM 면세점 했잖아요.
SM 엔터테인먼트가 한 게 아니라 하나투어와 컨소시엄 구성해서 한 게 SM 면세점이에요. 근데 이번 달로 입국장, 출국장, 시내 전부 철수 확정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될 때는 면세점, 호텔, 여행이 삼각으로 이제 편대가 돼서 이게 패키지로 완전히 파는 건데 지금은 이 여행이 깨져버리니까 면세점, 호텔로 늘려놨던 것과 완전히 다 같이 무너지면서 이게 너무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고정 비용이 너무 커버리니까 이게. 면세점, 호텔은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비용이 너무나 지금 막대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가 조금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잠깐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행이 가장 먼 것 같아요. 자, 이 우리나라의 그 업종별 분류에 여행 산업이라고 분류가 없거든요. 자, 코스피에 보면은 뭐 의약품, 음식료품, 서비스, 화학 이렇게 있죠. 여행업은 분류될 만큼 파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뭐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코덱스라던가 미래에셋에서 만든 타이거. 여기에 뭐 여행 레저나 이런 섹터 ETF가 있잖아요. 타이거 여행 레저의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투어의 내용을 말한 것만큼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양봉이 크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걸 뜯어봐야죠. 자, 왜 이럴까? 자, 여기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뭔가요? 지금 구성 종목 탑 10. 아시아나 항공이 12%예요. 이거는 신의 한 수죠. 지금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됐어요? 대한항공이랑 합친다고 해가지고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완전히 커버를 치킨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9위, 10위밖에 안 돼요. 여기 미래에셋 타이거의 여행 레저 섹터 ETF에 요거밖에 안 돼요. 위에 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요즘 반등 좀 했고 아시아나항공 한진칼은 지금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올린 거고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갉아먹은 거예요. 자, 오늘 당일을 보자고요. 또 당일을 보면은 오늘 섹터별 보면은 해운업 섹터가 제일 1위고 네. 여행업 섹터가 올라와서 뭐지? 하고 딱 들어가 봤어요. SMCNC가 15.58% 올라가지고 자, 이거 다 뜯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섹터 뭐 이렇게 나눈 거 있잖아요. 테마 나눈 거 안에 종목 수가 별로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 하나의 변동이 전체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자, 이거 보면은 하나투어는 마이너스고 레드캡 투어도 마이너스고 노랑풍선도 마이너스고 모두투어는 살짝 플러스지만 여행업 섹터가 2.33으로 지금 10위 안에 들어있잖아요. 상승률 10위 안에. 근데 그건 SMCNC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얘네들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타이거 여행 레저에서 봤듯이 그 섹터에서 그 활약을 했던 거를 펴보죠.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번 달에 94%가 올랐었어요. 지금 100%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땡겨준 거고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갉아먹었겠죠. 보세요. 하나투어 차트는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바닥에서 조금 오른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량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는 것도 있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은 좀 네. 살아나고 면세점 업체 호텔시라 좀 살아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좀 살아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행업은 조금 제일 후순위로 밀어야 된다. 맞아요.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일전에 이쪽을 얘기했을 때도 항상 지금 보지 말고 조금 느긋하게 보자라는 말은 했었습니다. 우리 환율 얘기로 좀 이어가 볼게요. 너무 길겠네. 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원달러 있잖아요. 환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원달러 환율 얘기 나오면 그냥 달러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세요. 월봉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적어도 2018년도 여기가 얼마예요? 1,061원. 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저점? 자, 여기까지 갈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차트. 달러 인덱스는 1973년 3월이 100으로 기준이에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그러니까 유로화가 제일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유로화 대비 지금 달러가 약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2018년 저점 달러 인덱스 88, 90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나 싶어요. 자, 달러에 영향 미치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초장기적으로는 국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 가서 한국인들이 막 떵떵거리면서 놀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한국 돈이 방글라데시 돈보다 비싸니까. 그쵸?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가 망한 이유가 로마의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장기적으로는 국력이 쇠퇴하면은 가치는 떨어져요. 그거는 초장기적인 얘기고 지금 이제 중기, 단기, 장기로 영향 미치는 거는 일단 수출. 우리나라 지금 관세청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해서 냈거든요. 141억 달러를 벌었대요. 수출해서.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 우리나라 제품을 팔았죠. 달러로 받았죠. 그럼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아졌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게 하나 있고요. 수출.
수출해서 흑자가 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요즘엔 이게 더 커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했죠. 11월 5일부터 5일날 1조 1천억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매수를 했어요. 7조 9천억, 3천억, 7,900억, 3,200억, 4,900억. 오늘도 팔고 있는데 너무 미미한 양이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사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갖고 나가고 달러를 냈죠, 우리나라에. 달러가 또 많아졌죠. 그렇죠? 수출 잘 돼서 달러 많아졌죠. 외국인이 순매수해서 달러 많아졌죠. 그래서 떨어졌죠. 그리고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차트가 내려가죠.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 달러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투기 세력이 생기겠죠. 하방으로 쏘는. 그리고 달러 선물을 위로 배팅하다가 어이구 내려가네 하고 환매도하는 세력.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져서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초장기적인 거 빼고 얘기 드렸죠. 수출 흑자 나는 거,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그걸 보고 차트를 보고 밑으로 베팅하는 세력. 그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 달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는 그거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달러가 더 풀릴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달러가 더 풀릴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이 순매수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나 달러 원달러 환율 차트는 지금 제가 보기엔 2018년 저점까지는 최소한 갈 확률이 높고 거기를 깰 확률도 높아요. 반대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연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진 않을까요? 그렇죠. 달러를 더 풀겠죠. 지금 왜냐면 이거 약간 아까 달러 인덱스가 93이라는 거는 73년에 100으로 기존했을 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나 위안화에 비해 달러가 비싼 거예요. 그러면 유럽도 지금 유럽이 좋나요? 유럽은 지금 환자가 너무 많은데 유럽도 경기가 어렵죠. 중국은 살아난다고 하지만 중국도 자기네 나라 돈이 비싸서 자기네 제품이 비싼 걸 원하지가 않죠. 그러면 서로 돈을 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 싸면 안 되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렇죠? 우리나라 제품이 싸야 팔리니까 그냥 중국도 돈을 풀 거고 유럽도 돈을 풀 거고 미국도 돈을 풀 거예요. 그럼 계속 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서로 내려가는데 누가 더 내려가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화 가치는 오르잖아요. 네. 그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원화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주식 자산에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에. 근데 반대로 수출 기업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수출 기업이 안 좋은 부분을 상쇄할 만큼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버리면 기업은 주가는 오르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안 사고 수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 순매수의 그 포지션이 더 큰 것 같아요. 파워가.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서 긍정적이고 원달러 환율 차트 달러 인덱스가 2018년 저점까지 갈 때까지는 코스피가 고점을 계속 벗기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삼성전자도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관련주를 찾으면 되고, 어제 말한 것 중에 하나 잘 간 거 오늘 어제 코미코 살짝 코미코,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급등하고 있죠. 미코, 코미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뭐 EUV 나오던데 네. EUV가 왜 필요하냐면 아주 세밀하게, 쉽게 말해 뽀로로 하우스에 친구들 다 넣어야 되는데 옛날에 뽀로로 한 명밖에 못 넣는데 루피 포비 다 넣으려면 극자외선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 극자외선 장비가 필요하는 이유가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세밀한 거에 파티클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정이 중요해지게 된다. 나노 공정으로 갈수록 코미코의 세정 분야가 EUV 그 시대로 갈수록 그 각광받을 그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삼성전자, 코미코 이런 거 네.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조만간 다시 얘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